엄윤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채권단 엄윤상 변호사입니다. 행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시더스 그룹 행사 중에 아마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가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연제구청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연제구청의 대관료가 오늘 그 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대관료가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연합채권단 회비가 얼마죠? 12만 원인데 오늘 대관료 12만 원에 이렇게 연제구청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연합채권단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에 집중하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시스템코리아, 시더스그룹 시스템코리아의 그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외면하고 어떤 일도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코리아가 작년에 이제 파산 선고가 난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실에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현실 내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까 제가 앉아 있을 때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질문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뭐 여기 오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질문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향후에 뭐 연합채권단 카페라든가 아니면 뭐 저 개인적인 뭐 전화를 통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회원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4가지를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연합채권단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회원들이 이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작년 연합채권단이 만들어진 일에 이제 전국의 많은 회원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나 걱정은 당연히 이제 파산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렌트 문제, 리스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연합채권단은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채권 회수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스템코리아의 채무자가 많이 있겠죠.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 내용증명 보내기, 채무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변제, 숨어있는 자산 찾아내기 등 많은 것이 있겠죠. 이외에도 수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채권단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자산운용사, 경영컨설팅, 자문사 등 여러 그룹과 이미 제휴를 맺어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합채권단이라는 명칭에서도 보듯이 여러 단체들과도 협력을 할 것입니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지향하는 바는 모두 채권자들의 권리 회복일 것이기 때문에 연합채권단은 다른 단체의 활동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스템 피해자 권리구제연대 김수곤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수곤 대표님은 여러분들 연합채권단 회원이십니다. 작년에 이제 연합채권단이 출범되고 난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 자리에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피해자 권리구제연대에 제가 또 법률 자문도 제가 맡고 있잖아요. 자문위원은 없잖아요. 그죠? 자문위 없이 맡고 있는데, 피해자 권리구제연대가 마치 플랫폼장들을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권리구제연대는 모든 지금 우리 시더스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특히나 이제 플랫폼장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껴야 될 거고, 우리 연합채권단에도 많은 플랫폼장들이 가입해 계시지만, 저는 뭐 여러 방송을 통해서 플랫폼장들 처벌에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랫폼장들 처벌에는 반대하지만 모든 회원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장들 어느 누구든 이 지금 슈텐코리아의 어떤 사태에 있어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 분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자 권리구제연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채권단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연합채권단에 가입하는 회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연합채권단 카페에 꼭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는 단톡보다 여러 단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합채권단의 소식,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은 연합채권단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의문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렌트 리스 해결 방안 있나요? 입니다. 렌트 리스에 대한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이를 위해 여러 단체들이나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연합채권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합채권단에 가입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합니다. 차량을 반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렌트 리스를 현실화하고 싶으신 분, 계약기간까지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그동안 입었던 손해와 앞으로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원하는 분 등 다양하므로 해결 방안도 유형별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종류가 이제 국산인지 외제인지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합채권단은 이미 많은 연구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각 회원별로 요구 조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전문 인력도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말씀을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나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한테 이 질문을 정말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산관계인 보고서를 보면 회수 가능 자산 총액이 814억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변제 대상인 조세는 12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배당이 희박하다, 이런 그 표현을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 군데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를 보고 많은 채권자들이 놀라고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회수 가능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또 아마 이명원 대표님이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채권 1200억 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돌이켜 볼까요? 슈텐코리아는 그동안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다 내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세도 100% 이상 받아간 분들한테 3.3%를 원천징수해서 다 분기별로 납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1200억 세금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죠? 그 세금이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가 있었는데, 있고 나서 이 1200억의 세금이 이제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 1200억 세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스텐 코리아는 그동안 이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내왔기 때문에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100% 모두 받아간 회원들에게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 1200억이 일단은 3개년간 21년, 22년, 23년 3개년간 부과된 세금이고 이거는 이제 휴스텐 코리아가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100% 다 받아간 회원들에게 이자 소득세로 원천 징수를 휴스텐 코리아가 해야 되는데 그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소득세는 이제 3.3%를 이제 원천 징수를 해왔는데 이자 소득세는 세율이 세법에 따라 2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겠죠. 이자 소득이라고 하니 아마 여러분들 의아하실 텐데요. 이자 소득의 종류는 다양한데 국세청에서는 선수금을 휴스텐 코리아에서 회원들한테 빌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출금 등을 통해서 이제 회원들한테 줬는데 이거를 이제 이자 소득으로 본 거예요. 이자 소득으로 보고 이걸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스텐 코리아에 1200억이 부과된 겁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소득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이제 현재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것만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은 휴스텐 코리아가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금 100% 이상 찾아간 회원들이 납부 의무가 있는데 원천 징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부과된 것이다. 둘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세금은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셋째,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휴스텐 코리아가 납부 의무가 있는 회원들한테 이제 구상을 할 거예요. 구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넷째, 구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100% 이상 받아간 회원들은 이제 3.3% 원천 징수할 때 그때도 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모두 이제 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세금에서 다 차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부담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200억 원이 이제 휴스텐 코리아에 부과가 됐지만 그거는 휴스텐 코리아 자체에 부과된 것이 아니라 회원들한테 100% 이상 받아간 회원들한테 이자 소득세를 회사가 원천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부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14억의 세금 1200억을 빼고 나면 우리가 배당받아갈 게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1200억이라는 세금을 여기서 이렇게 들게 된 겁니다. 박수 한번. 그러니까 1200억 원을 주고 나면은 파산 재산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문제는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연합채권단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조금 접어두시고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814억 채권 회수, 그마저도 814억이 최소입니다. 최소고 최대한 저는 이제 2천억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 우리가 재산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연합채권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처럼 세금 내고 나면 우리가 찾아갈 게 없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요 한마디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부분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그 시더스 그룹 법률지원단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지원단장을 할 때 이 세금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많이 관여를 했고 자료도 있고 하지만 1,200억 원이 이자소득세고 100% 이상 받아간 분들에 대한 이자소득세인데 휴스텐코리아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이거를 휴스텐코리아에 부과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죠?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그 김홍건 대표님도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채권을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관심사일 것 같기도 한데요. 파산이 진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회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합채권단은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 선고 후 저는 파산 절차를 끝내는데 1, 2년이면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파산 절차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휴스텐코리아의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동일하고 회원들 간에 의사합치만 된다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송 이외에 특별한 오래 걸릴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빠른 시간 내에 환가를 마치고 배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금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10%? 저도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네요. 다만 연합채권단의 회원들에게는 다를 것입니다. 연합채권단에 이미 가입한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파산 절차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장점들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오신 회원 여러분 중에도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 채권을 말씀드리자면 채권의 개수가 우리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휴스텐코리아는 지금 현재 자산은 모두 이제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개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115개더라고요. 115개의 채권인데 이 채권이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그 기준이다. 채권의 종류가 115개인데 지금 사진이 나오나요? 울산 웰빙 카페. 제가 이제 울산이잖아요. 이제 울산이다 보니까 이걸 한번 봤는데 울산 웰빙 같은 경우는 채권이 얼마가 있을까요? 휴스텐코리아 23억 정도가 있습니다. 23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회수 가능한 금액은 2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럴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어떻게 하면 연합채권단이 저 웰빙 카페의 채권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웰빙 카페 이외에 제주도에 있는 시더스 힐링 플랫폼 거기도 지금 영업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거기 영업을 과연 누구 허락을 받고 하고 있는지 거기도 우리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연합채권단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채권 회복에 사용하고 있을까를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양평 오로다운 우리가 들어보셨죠? 양평 오로다운 같은 경우는요,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여기는 휴텐코리아가 얼마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까? 200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건저당 설정은 되어 있는데 이 200억 원의 채권이 과연 회수가 가능할 것인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채권 몇 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15개의 채권을 지금 또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개의 채권이 전부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산관계인 보고서에 보면 우리 휴텐코리아의 자산이 5천억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이외에도 많은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발견한 게 있고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모르는 그런 채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합채권단에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원고에 많이 적어오기는 했어요. 적어오기는 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떠오르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회원 여러분들 뵈니까 기대하시는 그런 얼굴도 계시지만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자면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그러니까 많이 아프시죠? 그 유명한 얼 나이팅게일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보니까 전 세계 1%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이 뭐 그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제가 잠깐 보니까 생각대로 된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저도 그 회원이라는 거, 시텍스그룹 휴텐코리아 회원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작년 1월 2일 날, 제가 이상훈 회장님 변호인으로 된 이후에 1년 넘어 있었으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 고통도 같이 겪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대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연합채권단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과거의 그 아픔, 힘드시겠지만 조금은 빠져나오셔서 미래의 어떤 희망, 이런 것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주로 성공한 사람들, 힘들 때 힘든 사람들,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보니까 공통점인데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많이 쓰는 말, 루틴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걸 유지를 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좋게 하는 아주 단순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날이 쌓이니까 성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겠지만 저희 말씀이 여러분들 기대에 너무나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라도 연합채권단과 함께 제가 하는 거를 저 엄윤상 변호사가 언제 채권 회수를 해줄까? 그렇게 바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부담감은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바라는 그 꿈이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아니,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원 대표님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죠? 저도 지금 인연이 오래됐는데 말씀도 잘하시지만 실력도 상당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또 그 LKB가 이제 법무부 파트너로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이제 또 LKB에서 이제 방판법 변호를 해서 또 웬 LKB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KB는 법무부는 상당히 큰 데예요. 변호사들 많아요. 저희들이 제휴하는 변호사님들은 그 다른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러 올라온 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TV 드라마 명장면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말이 없습니까? 변호인, 말을 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침묵을 하면 모두 함께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2016년 그때 나온 드라마인데 정말 그때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변호사는 조드로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저게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데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뭐냐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전사다 이렇게 내렸어요. 멋있죠? 그래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 이 드라마를 보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는 모름지기 의뢰인과 함께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12.12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지만 연합채권단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일을 해 나가자. 유명한 그 법률 격언이 있잖아요.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 말처럼 정말 우리가 권리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침묵하지 않고 나가야 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노래가 한 곡 나오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몰랐어요 난 내가 한가람의 이제 반딧불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노래일 겁니다. 반딧불이가 뭔지 아시나요? 반딧불이 되기 전에 개똥벌레라고 있습니다. 개똥벌레라고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저희 그때 대학 다닐 때 세대인데, 그때 이제 신영원의 이제 개똥벌레라고 이렇게 유명한 히트곡이 있었는데, 그 우리 감독님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오늘 행사에 이렇게 넣어놨던데,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제 평소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들 별이 뭘까요? 별이라는 거는 영어로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스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태양계에서 스타가 누구죠? 태양계에서 스타는 이제 태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별은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스스로 이렇게 빛을 냅니다. 남들이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스타고 별인데, 제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가사를 보니까 반딧불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찾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린다, 이 단순한 방법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노래처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다 소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별이고 불빛입니다.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채권 회복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가는 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